반갑습니다. 안상인입니다. 오늘 내용은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이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최용식 선생님은 경제정책의 멘토, 그리고 제야의 경제교사라고 불리우는데요. 환율전쟁, 돈 버는 경제학, 거짓말 경제학 등 20권 이상 책을 출간한 정치 경제학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경제 위기는 왜 발생하고 어떤 전개 과정을 거치며 어떤 결말을 남길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랜 기간 연구 끝에 경제 질병, 즉 경제 위기와 경제 파국이 왜 발생하고 어떤 과정과 결말을 거치는지 이것을 규명할 경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에 담은 것인데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우리나라는 1956년, 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7년 무려 8차례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은 원인, 똑같은 경제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외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외환 위기는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는 것,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면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환차손이 발생하고, 환차손이 발생하면 자본수지는 적자로 적자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국내 금융시장이 신용 수축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금융위기와 외환위기가 동시에 진행되어 국가경제는 파국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책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저도 경제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쉽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008년 환율 변동이 작년 2022년 10월의 환율 변동과 거의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 위기가 정말 올지 안 올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과거 데이터로 비추어 볼 때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이런 그 모습을 보면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닥터 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비관 박사라는 뜻인데 경제 위기를 말하는 학자들을 닥터 둠이라고 합니다. 건국대학교인가요? 김영익 교수님, 그분도 닥터 둠으로 유명한 분이죠. 경제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하고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적인 측면, 그리고 투자나 대출 등 금융 시스템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되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뜻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금융위기는 왜 반복적으로 발생할까요? 금융위기에 관한 연구 업적으로는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이 책이 기념비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영식 선생님도 바로 이 책의 영향과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경기가 이제 호황을 지속하면 열광적인 이 투자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으면서 공황 상태에 빠지죠. 이윽고 이제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이러한 광기 패닉 붕괴라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경기가 이제 좋아지면 뭔가 이 투기적인 광기를 부추기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투기의 어떤 광기는 이 군중 심리를 동반합니다. 너도 나도 투기에 나섬으로써 결국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고 가격 상승이 또 투기를 부추기고 또 투기가 다시 가격의 폭등을 불러오는 거죠.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10만 전자 간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투기 광기 이런 현상들을 보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투기 열풍이 일어나게 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겠죠. 내가 이 투자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더 이 투기 열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면 투기 열풍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면 평가가 좋아지죠. 그러면 대출 위험도를 또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 광기가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떤 충격이 오면 경기 확장이 일어납니다. 경기가 확장하게 되면 경기가 호황기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풍요감이 더 성숙해지고 확산됩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다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다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돼요. 이때부터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이 하락되고 그러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불안 국면이 뒤따라옵니다. 이 경우에 이제 패닉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패닉이 발생하게 되면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이라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8년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커다란 금융 위기를 맞이했고 작년 10월 비슷한 환율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책의 내용을 여기서 요약 정리했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이제 주식이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리하게 영끌로 주택을 미리미리 구매한 현상들이 많았죠. 내가 거주할 것도 아니지만 미리 사놔야 더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나중엔 정말 내 집 마련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무리하게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려는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런 어떤 투기 열풍이나 거품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살 집을 지금 미리 투자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땡겨서 산 겁니다. 미래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한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 수요가 멈춰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 다음부터는 가격은 정체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식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최소한 우리가 이 꼭지에서 매수해서 바닥에서 매각하는 가장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이 바닥이나 뭐 꼭 바닥은 아니어도 저점이라는 상태를 파악해서 기회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투자에 있어서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을 겁니다.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 있다면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 현금을 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다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주제 넘기 어려운 내용을 좀 담아봤는데요. 저도 공부하는 과정이고 또 제 채널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경제 전문가라기보단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